일단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려했던 바는 환율 조작국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. 앞서서도 좀 짚어보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.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우려감 이제 뭐 완전히 덜었다라고 봐도 될까요? 사실 좀 우려되거든요. 그렇죠. 뭐 덜었다는 표현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만큼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는 정확하게는 환율 조작 의혹국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즉 환율 조작 의혹국 그리고 환율 관찰 대상국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. 미국 재무국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. 한국을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여전히 놓아놨습니다. 통상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놓으면 통상 두 번에 걸쳐서는 그 판단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10월과 이번 4월 달에 똑같이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한국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운데서 두 가지 요건들이 환율 조작 의혹국의 조건들이 맞는데요.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조건들이 맞췄습니다.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그 대미 수출이 약 200억 불 이상 되면은 그게 의혹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GDP 3%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이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들어가는 조건 중 하나이다 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은 그것입니다. 결국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면 환율 조작 의혹국에서 풀어주겠다 그런 입장이고요. 어떠한 중국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미국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약 100일간의 어떤 그 시간을 주면 앞으로 미국을 향해서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4월달, 5월달, 6월달 아마 7월달 정도에는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중국을 상당히 좀 이렇게 중국을 상당히 그 혜택을 줬던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과 좀 잘해라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율 조작 의혹국은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를 엄격하게 판단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통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